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풀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하겠습니다. 민법 시간입니다. 자,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형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41번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은 5번 지문.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죠. 그죠?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추인은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없다 했으니까 추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언제나 유효란 말도 쓸 수 있고요. 또 언제나 뭐다 무효, 또 언제나 취소 이런 말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가 된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취소는 제3자의 사기가 들어왔을 때, 언제나 무효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건 대리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41번은 5번 되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 그 다음 42번 무효가 아닌 것, 이 말은 무효가 아닌 것, 이 말은 유효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겠지만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될 것이다? 유효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감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과 5번을 한번 비교해 두시고요. 다음에 43번은 사실인 관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인 관습. 자, 이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에서 나옵니다. 해석 기준에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란 말 나옵니다.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신의칙이 나옵니다. 신의칙. 그래서 해석 기준이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칙 이 네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여기 특징이 여기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보다도 더 먼저 적용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명확하다면 사실인 관습도 배제할 수 있고요. 또 모두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거기 4번에 당사자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44번 갑니다. 의사 표시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낸 거죠. 자, 첫 번째 기억 지문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에 적용이 없다. X죠? 아까 위에 41번, 3번에 언제나 유란 말 있습니다. 기억 지문 틀렸고요. 자, 니은은 증여세를 면탈 해서 매매 형식을 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가 되고요. 그 매매는 뭐가 된다? 가장 매매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니은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자, 이거는 대리인이 사기입니다. 자, 이거는 조심할 것이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취소할 때만 틀립니다. 특히 디귿 지문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취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리을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거절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리을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에 이제 미음 격지하게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맞는 얘기죠. 네, 승낙은 격지자일 때 뭐죠? 네,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뭐다? 승격발.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갑니다. 법률행위 대리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45번 일단 옳은 지문은 5번이 됩니다. 5번은 대리권 남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형식은 현명했다. 그런데 실질은 자신 이익 도모하는 거죠. 본인 이익이 아니고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현명했으니까 현명한 대로 뭐한다?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로 가고요. 이 실질 내용을 상대방이 이 대리인 자신 이익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하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가겠다. 그죠? 요때 쓰는 이게 뭐냐면 107조 107조 1항 단서를 갖다 뭐하자 유추 적용하자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1번은 계약 체결 대리권 가진 자는 해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다음 네 번째, 대리는 의사능력잼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을 요합니다. 행위능력잼을 요하진 않지만 의사능력은 필요한 겁니다. 45번은 5번. 46번입니다. 다음 중 복대리관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자, 46번은 개념 문제입니다. 1번 지문에 대리인의 대리행위다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대리인의 자,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복대리 선임하는 것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네, 을의 복임행위이죠. 무슨 행위죠? 복임행위이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복임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하고 복임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공부하실 것. 46번은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47번 갑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의 효과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네,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네, 최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회권도 있어요. 그죠? 또 상대방은 무슨 대리도 주장할 수 있다. 네, 표현 대리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 권리이지 본인 권리가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요. 최고 던져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황은 끝납니다. 확정 유효가 되고요.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최고에 대해서 침묵이 나타나면 추인 거절을 봅니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침묵이 나타났을 이때 표현대리를 주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47번은 요걸로 가지고 한번 정리하세요. 네, 다음에 48번 갑니다.
무권 대리인 을입니다. 48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나 칭해서 갑수의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을 해서 병해서 네, 갑 토지 등기가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을은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네,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갑의 을에 대해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추인할 때는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추인은 병의 동의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음 두 번째, 병이 정한테 토지를 전매했다 돼 있습니다. 전매해서 토지가 등기가 여태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 갑은 추인을 갖다가 정해서 할 수 있다. 네, 추인의 상대방은 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는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라도 모방하다. 전득자도 가능하겠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48번은 정답이 2번이 맞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는 갑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을이 행위 무능력자 있습니다.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을이 제한 능력자, 즉 미피피 행위 능력 없을 때는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뭐할 수 없다.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누구 보호한다? 제한 능력자,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무조건 보호한다는 것. 다음 네 번째, 갑이 병한테 추인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추인을 안 하겠다 했으면 뭐야,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최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안 사람은 추인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네, 악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습니다. 4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45번, 46, 47, 48번은 가서 개념 정리 반드시 하십시오.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해 둘 것. 다음 48번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네요. 자, 첫 번째 정답 49번은 1번. 계약이 불성립했다. 전환, 추인,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불성립과 뭐 구별할 것? 성립 구별할 것. 성립이 돼야지, 후가 돼야지 다시 내려와서 무효하고 유효로 나눠지죠. 따라서 무효 관련된 주문은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무효를 뭐해서 추후로 인정해서 인력할 가능성도 있고 전환해서 인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 관련 주문은 적어도 뭐 한다는 모습이에요? 성립의 모습이니까 불성립에서는 무효 관련된 주문을 적용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49번에 2번은 가등기를 갖다가 재활용하실 때는 소급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틀렸을 것이고, 세 번째, 취소는 전득자 병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처음 계약한 누구? 을한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번째, 장래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멸할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능력자는 행위 능력자는 반환할 때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요.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겠죠. 그래서 49번은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50번 갑니다. 법정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법정 추인은요, 거기 5번 보시면 취소권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죠. 자, 자신이 원해서 취소를 포기할 때는, 그죠? 당연히 취소권 존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원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추인은요?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전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권 존재를 뭐요?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런 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정자들은요, 당사자 의사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해서 50번 법정 추인. 다음에 이제 51번 갑니다.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을 얘기합니다. 자, 51번에서 조건 기한은 특징이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기한 도래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된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불확실한 사실 조건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비소급표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특약을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한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기한은 원칙 예외 이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 예외 그런 거 없습니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당사자 뭘 맺어도 특약을 맺어도 이거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51번까지가 총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갑니다. 이제 물권법 얘기 들어가죠. 물권법. 자, 52번에 1번은 틀린 지문인데 무허가 건물을 매수인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점유권하고 뭐하고 비교된다? 본권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낸 거예요. 본권의 대표는 뭐가 될까요? 소유권. 네, 나머지 것은 물론 이제 제한물권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 특징이 보세요. 본권 할 때 요거는 본권 아닌 점유권 연습하셔야 되고 요거는 본권 대표 소유권 구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매던 갑이 팔았는데 사신 분이 뭐라 하지 않으면 등기 안 했지 않습니까? 건물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살고는 있어요. 그럼 무슨 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뭘 하지 않았다면, 등기 안 했다면. 따라서 을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습니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2번은 1번. 또 이런 자한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반드시 등기할 것. 다음 53번 갑니다. 요거는 이제 186조하고 187조 얘기입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경우 쪽 문장으로 풀어낸 거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186조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하는 얘기죠. 자, 법률 행위는 186조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 187조 법률 규정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187조의 유일한 하나 예외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반드시 등기 취득입니다. 그래서 53번에 1번.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재계에서 판결받아도 등기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또 이 속에는 또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형성 판결은 무슨 판결은? 형성 판결은 뭡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합니다. 근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53번은 1번이 되고요.
다음 54번 갑니다. 54번은 미등기 매수인일까요? 자, 그럼 볼까요? 을은 갑수의 X 부동산을 매수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인도에 사용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다. 네, 현재 상태는 미등기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문제 되겠죠. 자, 1번.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네, 볼게요. 자, 특징 매매했다. 그런데 을이 뭐는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럼 매매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네,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 네, 채권은 뭐의 대상은 되죠? 소멸시효의 대상은 됩니다.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1번 짐은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이 을로부터 임차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임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네, 을로부터 지금 병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등청 행사해서 등기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아무리 형식상 소유자랄지라도 병한테는 소임을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착오로 X 부동산이 아니고 갑수의 Y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는 뭐다? 무효. 3번은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 거, 을이 X 부동산을 병한테 전매했고 갑을 병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합의해가지고요. 등기를 갑이 병한테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네, 을의 등기 청구권은 살아있는 거지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등기가 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묵인하겠다는 얘기지 계약 당사자가 여기서 바뀐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등청은 여전히 뭐 있다? 살아있다는 게 판례 태도죠. 4번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55번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하고 점유의 추정력 섞어서 낸 겁니다. 등기 추정력은 부동산에서 써먹는 거고요.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서 써먹겠죠. 자, 55번에서는 4번 지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이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무슨 추정력은? 등기 추정력이 있습니다. 네, 갑에서 을에서 얻었습니까? 등기가 갑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매매가 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추정되겠죠. 추정되겠죠. 그러면 이 추정력은 이 갑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제3자 오더라도 추정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병 관계없이 갑 제3자 관계없이 추정력은 그대로 뭐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번은 4번 지문 조심하면 되고요. 자, 거기 55번은 3번 있죠. 3번. 점유 추정력은 부동산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입니까? 등기입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뭐이므로? 등기니까 네, 점유의 추정력이란 이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고 등기 무슨 력? 추정력이란 말 써야 되겠죠. 그래서 55번 3번 조심하시고요. 정답은 4번이지만 네, 다음에 56번 가겠습니다. 자, 56번은 비용 상한 청구권 얘기입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203조 얘기입니다. 꼭 가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갑수의 물건을 점유할 뭐 없이 권한 없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권 없이 점유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한 갑의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였다. 단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6번 여러분들 203조 뭐가 기억납니까? 203조. 자, 1번 악의 점유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뭐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 다 인정되죠. 몇 조는? 203조.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자,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무슨 비? 당연히 필요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세 번째, 누구 잘못으로?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뭐했다? 훼손했다. 을이 선의의 무슨 점이라면? 자주점이라면 이익 현저한데서 배상하면 되겠죠. 선의의 무슨 점유자? 네, 선의 조심할 것은 자주점유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타주점유자는 전배상입니다. 네 번째, 을이 유익비 지출할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했다는 데서 을 선택. 그게 틀렸네. 그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회복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아니죠.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회복자가 되겠죠. 그러면 점유자, 을이 선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선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택은 점유자, 을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돼.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약에 불법 행위로 개시되었다면 불법 점유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56번은 4번. 그래서 가수에서 201조부터 203조까지 점유자, 회복자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57번 갑니다. 갑수의 부동에서 을의 점유세가 완성되었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2번 봅시다.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 병한테 부동산 매도해서 등기를 격려해 줬다 그랬습니다. 자, 갑, 을. 자, 완성됐습니다. 완성되면 을은 무슨 권이 있어요? 등청을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이 누구한테? 네? 병한테 뭐 한 거예요?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뭐 했다?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거기 2번 보시면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뭐 할 수 있다? 질 수 있지요. 시험에 그게 채무불이행 나오면 틀립니다. 채무불이행 손배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세요?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계약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건 불법행위 무슨 배상이다? 손배 문제들하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안 되죠. 먼저 이 사람이 등기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을은 병한테 취득 시효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득 시효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순차, 전 있고 뭐다? 후 없다. 후 없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7번 점유 취득 시효 3번 지문 틀렸습니다. 후에 없다. 다음 58번 갈게요. 부동산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마지막 지문에 58번에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서 증축했다.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야지 그 지문이 논리가 맞는 거 아닐까요? 논리 모순이다 그런 얘기.
자,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기존 건물이 있었다. 네. 허락 얻어서 뭐 했다? 증축했다. 그것이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한다. 그래서 부합물. 구분 소유가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부속물. 그죠? 그래서 부합물일 때는 626조 비용 상한 청구권 가지고 놀고요. 부속물은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논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번은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갑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단독 소유 반대말이죠. 자, 59번은 1번 지문. 자,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건물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에 대해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과반수하고 뭐가 있습니까? 소수. 몇 번이죠? 그게 지금? 59번이죠? 자, 과반수가 있고 소수가 있고 과반수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받았습니다. 그죠? 허락받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소수가 있으면 특징. 이 소수는 점유자한테 영어로 노타치, 접근 금지. 기억하세요. 무슨 금지요? 따라서 반환을 뭐 할 수도 없고요. 청구할 수도 없고요. 내 지분만큼 뭐 달라고? 차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 행위로서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2번 지분은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돼도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됐습니다. 전 교회 지사는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력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탈퇴하는 순간 잔전 교인들의 그대로 총유가 된다는 것. 네 번째는 공유물을 공유자 1인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구원에서 그 지분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반복도 허용된다. 다섯 번째는 소수 지분권자가 건물을 공유자 협의 없이 배타적 점유했을 때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9번 1번이었고요. 자, 60번입니다. 60번은 법정지상권 이야기입니다. 무슨 지상권? 자, A 소유 X 토지와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다. 자, 토지 건물이 같았는데 이것이 경매가 돼서 누가 경락받았다? B가. 그럼 B는 두 가지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 경락되고 완납 시 건물 소유권 취득. 또 법정지상권도 뭐예요? 토지사용권 있죠? 이것도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이 건물을 C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C한테 팔았는데 C가 뭐만 등기하고 이 건물 관련된 소유권만 뭐했고 등기했고 토지 관련된 무신상권을 법지를 갖다가 등기를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법지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법지 처분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는 등기 안 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법정상권이 없다라고 결정해야 되고 여전히 법정상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다? B한테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C는 B한테 청구해야지. 빨리 가서 뭐 해달라. 가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조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순차 대위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이 법지가 없는 C한테 건물을 뭘 갖다가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뭐요? 순차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자, B가 지상권자인데 그죠? C에게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을 파는 이 속에는 당연히 법지도 넘긴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는 B, C 아무도 등기 안 돼 있죠. 그러면 거기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C는 법지가 없지만 여전히 B한테는 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격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이 서로 논리 모순입니다. 하나는 직접이고 하나는 뭐다? 대위. 자, 다섯 번째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그러나 틀렸죠. C는 무슨 자는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자는 아닙니다. 그죠? 등기가 없다더라도 그죠? A는 누구한테?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뒷말은 맞아. 그러나 C는 분명히 법정 지상권자는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